시끄러워 죽겠네. 아침부터 무슨 전쟁 났어? 안방에서 남편의 짜증 섞인 고함이 날아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유 미안해요. 깼어요? 하며 믹서기 코드를 황급히 뽑았겠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 잠 깰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니고 자식들 공부 방해될까봐 숨죽여 살던 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들으란 듯이 믹서기 버튼을 강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윙 화드득 딱딱한 생당근이 갈리는 굉음이 남편의 잔소리를 집어삼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가슴속에 쌓였던 뭔가가 그 소리와 함께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나옵니다.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당근 주스 만들어요. 당근 주스? 갑자기 왜? 제가 마시려고요.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어도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요. 사실 3일 전 친구 명자의 장례식장에 다녀오기 전까진 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표에 재검 요망 도장이 찍혀도 우리 연간 보약 해줘야 하는데 내 검사는 무슨 하며 미루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명자가 가더군요. 저보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는 평생 입에도 안 댔고 착하게 살림만 하던 그 친구가 췌장암 말기 판정받고 2달 만에 갔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명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던지요.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명자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엎드린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 순영아. 억울해서 어쩌냐. 나 평생 남 눈치만 보다 맛있는 거 한 번 맘 편히 못 먹고 간다. 너는 그러지 마라. 영정사진 속 명자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명자 남편이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너무 멀쩡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더군요. 명자는 그 사람 삼계탕 끓이느라 더운 여름날 한증막 같은 부엌에서 쓰러졌다는데 막상 명자가 가니 저 사람 혼자 멀쩡히 잘 살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 서럽고 분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빈소를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팔자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입꼬리는 아래로 처졌고 눈가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웃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거울 속 여자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습니다. 20살에 시집 왔으니 40년. 40년 중에 온전히 내 시간은 하나도 없더군요. 신혼 때는 시어머니 눈치, 애들 키울 땐 아이들 밥그릇, 애들 장가 보내고는 손주들 돌보고 이제는 늙은 남편 병원 모시고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지. 순영이로 살아본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가 노크를 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데 억장이 무너지면서 오기가 생기더군요. 버스 창밖으로 거리를 보는데 사람들이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중년 남자는 전화기를 들고 걸어가고 할머니 한 분은 손주를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밥은?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뭐야? 안 차려놨어? 오늘은 못해요. 피곤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배고픈데. 라면 끓여 드세요. 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남편을 위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비싼 녹용팩, 홍삼 스틱, 영양제. 지난달 제 용돈을 다 털어 산 것들이었습니다. 제 건강검진 결과지는 어디 있더라? 서랍 깊숙이 쑤셔 넣어뒀지. 고지혈증, 골다공증, 당뇨 전 단계. 빨간 글씨로 재검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본 척도 안 했습니다. 우리 영감 건강이 우선이니까. 나는 아직 괜찮으니까. 조금 아픈 건 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명자가 그렇게 갔습니다. 조금 아프다가 많이 아프다가 손 쓸 수 없게 되어서 결국 갔습니다. 냉장고 안을 다시 봤습니다. 녹용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대신 야채 칸 구석에 처박혀 쪼글쪼글해진 당근 3개를 꺼냈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있는 놈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장에서 샀던 건데 남편이 당근을 안 먹는다고 해서 그냥 야채실에 넣어뒀던 겁니다. 당근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흙을 박박 문질러 씻어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난 나를 살리기 위해 먹는다. 당근을 썰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났습니다. 믹서기에 넣었습니다. 사과 반쪽도 같이 넣었습니다. 물을 조금 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돌리면 남편이 깰 거야. 짜증낼 거야. 시끄럽다고 화낼 거야. 평생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발소리 죽이고 설거지할 때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안 나게 하고 숨소리마저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잉, 굉음이 났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세게 눌렀습니다. 강 버튼으로 돌렸습니다. 위잉 콰드득. 당근이 갈렸습니다. 사과도 갈렸습니다. 주황색 액체가 믹서기 안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속 응어리도 같이 갈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아침부터 무슨 전쟁 났어? 남편의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믹서기를 끄지 않았습니다. 다 갈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주황색 즙은 단순한 야채 주스가 아닙니다. 이건 제 생존 신고이자 6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나를 1순위에 둔 반란입니다. 컵에 따랐습니다. 주황색이 예뻤습니다. 향은 흙냄새가 났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 넘김이 영 까칠했습니다. 사과를 반쪽이나 넣었는데도 흙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 이걸 기적의 주스라고 합디다. 매일 마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피가 맑아진다고요. 솔직히 그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텁텁하고 맛없는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 묘하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건 비타민의 효능이 아닙니다. 번거로움의 효능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식탁 위엔 늘 가족들이 남긴 반찬뿐이었죠. 닭을 삶아도 다리는 남편 주고 날개는 아들 주고 저는 퍽퍽한 가슴살이나 발라 먹으면서 엄마는 원래 닭다리 싫어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세뇌였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다 보니 정말로 내가 닭다리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생선을 구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 부분은 아들한테, 머리 부분은 남편한테, 저는 꼬리를 먹었습니다. 가시가 많아도 참았습니다. 식은 밥에 물 말아 김치 한 조각 얹어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식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끼고 덜 먹어야 식구들 입에 하나라도 더 들어간다고 믿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 아침상을 차리고 아들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제 하루는 늘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내 몸은 새로 만든 로봇인 줄 알았습니다. 기름칠 안 해도 닦아주지 않아도 영원히 굴러갈 줄 알았지요. 그런데 늙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무릎은 비만 오면 쑤시고 소화는 안 돼서 밤새 뒤척이고 허리는 조금만 서 있어도 아프고 눈은 침침해져서 바늘기가 안 보이고 귀는 먹먹해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야 하고 거울 속엔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게 돌이켜보니 신호는 계속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습니다. 병원 가야지 생각만 하고 남편 병원 모시느라 제 병원은 못 갔습니다. 3년 전부터 소화가 안 됐습니다. 체했다 싶으면 그냥 굶었습니다. 약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참으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먹으라고 했지만 돈 아까워서 안 먹었습니다. 우리 영감 당뇨약 사야 하는데 내 약까지 살 돈은 없었으니까요. 1년 전부터는 숨이 찼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헥헥거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했습니다. 그렇게 제 몸을 방치했습니다. 아니, 학대했습니다. 명자가 그렇게 가고 나니 더럭 겁이 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명자 딸을 만났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이모, 우리 엄마 너무 억울하게 갔어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빠 보약 사느라 돈 없다고 맨날 미루다가 증상 나타났을 땐 이미 늦었대요. 딸아이 눈물을 닦아주며 저도 울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 같았습니다. 명잔의 남편도 봤습니다. 멀쩡히 조문객들 맞이하고 있더군요. 슬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헌신했는데 막상 없으면 저렇게 금방 잊히는구나.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아파 누우면 누가 나한테 따뜻한 죽 한 그릇 끓여줄까? 남편? 자식? 글쎄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믹서기를 돌리는 겁니다. 남한테 짐되기 싫어서, 그리고 남은 인생 단 하루라도 꼿꼿하게 내 발로 걷고 싶어서요. 컵에 담긴 당근 주스를 봅니다. 색깔 하나는 참 곱습니다. 숨을 꾹 참고 한 모금 들이켭니다. 여전히 맛없습니다. 흙냄새가 나고 목 넘김이 거칠고 사과를 넣었어도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십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당근 흙을 씻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고 기계를 돌리고 나중에 그 기계를 또 씻어야 하는 이 귀찮은 과정.
평생 남을 위해서만 기꺼이 감수했던 그 정성을 난생 처음 나에게 쏟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맛없어.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 하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나 사랑하는 맛으로 먹는다. 라고요. 비싼 백화점 옷을 사 입는 것만이 호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10분의 시간을 내어 신선한 재료를 다듬어 내 입에 넣어주는 것. 그게 진짜 내 몸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평생 남편 양복 사주고 아들 정장 사주고 손주 옷 사주느라 제 옷은 시장에서 싼 거만 샀습니다. 그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이런 거면 돼. 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학대였습니다. 이 주스 한 잔이 제 몸속에 들어가 암세포를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피해의식과 서러움은 확실히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매일 아침 믹서기를 돌립니다. 남편은 여전히 짜증을 냅니다. 시끄러워. 제발 좀 조용히 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는 당근에 사과를 넣었고 오늘은 당근에 오렌지를 넣었습니다. 내일은 샐러리도 넣어볼 생각입니다. 믹서기 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그 소리가 좋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한 잔을 다 비우고 나니 입가에 주황색 수염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납니다. 늙은 호랑이 같기도 하고 장난꾸러기 같기도 한 제 얼굴이 꽤 마음에 듭니다. 주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휘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당근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몸이 달라진 건 잘 모르겠습니다. 피가 맑아졌는지, 눈이 밝아졌는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주스를 만듭니다. 남편 밥상보다 먼저요. 처음엔 남편이 뭐라 했습니다. 밥은 언제 차려? 배고픈데? 기다리세요. 제 거 먼저 만들고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남편도 적응하더군요. 이제는 그냥 믹서기 소리 들으면 혼자 냉장고 열어서 우유 꺼내 마십니다. 그것도 배우는 거죠. 60 넘어서요. 시장에 갑니다. 예전엔 남편 먹을 것만 샀습니다. 좋은 고기, 신선한 생선, 비싼 과일. 지금은 다릅니다. 제일 먼저 야채 가게로 갑니다. 당근을 고릅니다. 굵고 단단한 놈으로요. 사과도 사고, 오렌지도 사고, 샐러리도 삽니다. 할머니, 건강 챙기시나 봐요? 야채 장수 아줌마가 웃으며 묻습니다. 네, 이제라도 챙겨야죠. 그래야죠.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아줌마가 당근 한 개를 더 넣어줍니다. 덤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이 무게가 저를 살리는 무게니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도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아픈 허리 두드려가며 남편 밥상, 자식 반찬 걱정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발 그 국자 잠깐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그 국은 누가 끓입니까? 당신이 아프면 누가 당신을 돌봅니까? 자식, 남편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만큼 당신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 흙 묻은 당근 한 봉지 사오세요. 믹서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물에 씻어 아작 하고 크게 베어 무세요. 그 단단하고 투박한 식감이
당신의 이빨 끝에서 부서질 때 속으로 외치세요. 나 아직 안 죽었다. 나도 귀한 사람.